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반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침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7%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지수까지 0.5% 상승하면서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협상에 따라서 앞으로 더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서 우세하다 보니까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전월치보다도 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왔음에도 여기에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강등이 뉴욕 증시에 어느 정도의 찬물을 끼얹게 될지는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흐름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이 왔냐라는 얘기부터 빅트맥스가 얘기한 리플 관련 중대한 발표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자, 토탈 3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알트 시즌에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이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왔었죠. 덕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이 토탈 3, 알트 3의 토탈 3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무스타시는 이 토탈 3 차트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견됐다라고 본인의 X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패턴이 2021년의 알트코인 시즌과 유사하다면서 강세 반전의 지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나타났던 급등세가 지금까지 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점부터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본격 알트 시즌의 도래라고 보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알트 불장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조금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맥스가 리플과 관련돼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는 본인의 공식 SNS를 통해서 시장에 리플 효과를 줄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CME 그룹의 XRP 선물 ETF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XRP 커뮤니티는 이 발표될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SEC와의 합의안을 기각당하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나 싶었던 XRP의 가격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 중대 발표 예고로 다시 XRP 가격에는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발표 내용과 또 XRP 선물 ETF 출시까지 XRP 가격의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3천 달러대까지 내려가나 싶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는 다시 10만 6천 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조금 약한 흐름 보여줍니다. 1% 넘게 빠지면서요, 2,5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더리움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트리거를 만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5% 넘게 오르면서 2.4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도 1% 넘게 오르고 있고 에이다코인도 1% 가깝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밈코인 단에서도 다시 한번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죠. 도지코인도 전일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페페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시작이 조금은 희망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해 봐야겠죠.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의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또 이제 날씨가 실적으로 변덕스럽게 변하고 있죠. 금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죠? 예, 이제 요즘 날씨가 보면 마치 투자 시장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변덕스럽게 움직이고 또 예상에 뛰어넘는 소식과 그리고 움직임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기 어려움 그럼 겪고 있다는 부분을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요. 오늘은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시장의 내용들 그리고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표용호 전문가님께서는 늘 월요일에 오늘의 코인에 출연하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의 힌트를 얻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요? 이번이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조금 영향이 있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뒤에는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렇죠. 이번 시간에서는 최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뜨거운 이슈죠. 바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이제 S&P, 피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디스까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네. 이게 처음만은 아닙니다, 그죠? 3대 이제 신용평가사 모두 이제 강등을 한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이 단순한 등급 변경인지 아니면 이제 시장 구조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네. 실적으로 시그널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실적으로 코인 시장, 뭐 주식 시장, 그리고 뭐 우리 달러와 금리,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네. 이런 이제 투자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맞아요. 오늘 예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나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서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스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기초부터 탄탄해야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뤄볼 내용이겠죠. 네.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장의 반응을 실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응은 지금 솔직히 안 좋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또 안 좋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평가를 한 단계 낮췄다 그랬죠. 네.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빚, 미국의 빚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적으로 예고가 됐어요. 이 부분은.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자 폭증이죠. 네. 예, GDP 대비 7% 수준이에요. 이거는 실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일장이죠, 그죠? 아니 어느 시대를 살아오신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실적으로 반복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매년 되고 있고 매번 되고 있는데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그죠? 네. 예, 정치적인 부분이 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계속 깎이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회 마비도 생기고 정부 셧다운이 된다. 옛날에 또 셧다운 됐다가 또 풀렸다가 이러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또 대선 전국 네.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또 관세까지 또 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리스크, 정보 리스크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변수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를 보면 또 좋게 나와요. 맞아요. 나쁘지 않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정보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자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일단은 내리자 해서 일단 하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조금 리더십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 사례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 드렸을 겁니다.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를 알 수 있고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미국 신용등급은 뭐 이번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2011년, 23년, 25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 2011년에는 S&P가 한번 내렸죠. 네. 예, 그리고 2023년에 8월에 또 강등이 됐었죠, 그죠? 그런데 2011년에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학교 다니셨나요? 그럼요. 초등학교?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네. 예, 그 부분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고 이제 금리가 하락을 또 했어요. 그런데 2023년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오.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글로벌 위기였지만은 미국은 이제 내부 구조적인 문제, 지금은 그쵸.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네. 정치적인 불신, 재정 건전성 악화, 소위 말하는 자꾸 악재가 자꾸 돌발 맞아요. 변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부분인데 미국 국채 금리 최근 금리가 상승세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락세가 아니라. 네. 근데 계속 금리를 내리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번 신용 등급 하락 이후에 국채 팔리면서 실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채를 실적으로 팔고 있어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팔고 중국에서도 팔아버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관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춘 부분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달러는 실적으로 여전히 오. 조금 강세로 돌아서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약세예요. 근데 그 현재 안에서 살짝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단기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아니면 실적으로 여기서 추세가 변화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네. 세계 경제 불안성이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 예, 소위 말하는 특히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네. 성장주 부담이 실적으로 커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대출도 받아서 무언가에 투자도 해야 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주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실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시장의 흐름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뭔가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주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별개의 시장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디커플링이다, 커플링이다라고 돼야 되는데 네. 요즘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쵸. 그죠? 예, 원래는 디커플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개별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구심점이라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미국 경제와 연동이 되기 시작해 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제와 코인 시장은 별개가 아닌 함께 가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 지표를 봐야 된다, 뭘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맞아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뭔가 코인의 조금 매력이 반감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럼 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악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그렇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인데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지속 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약세 압력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다.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네. 특히 이제 디파이라든가 NFT 시장은 자금 유입이 둔화되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소위 말하는 달러 약세가 되죠. 네. 약세가 되고 국채 금리 하락이 된다 그러면 저희 말하는 땡큐입니다. 그죠? 저쪽을 못 믿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매력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니까 네. 불안하다고 느끼는 맞아요. 거죠. 예, 나도 불안하다, 너도 불안하다니까. 그냥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위험하니까 일단 벗어나자. 네. 대신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당연히 투자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예, 코인으로 시장이 자꾸 돈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금요일에 이제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이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나왔던 건데 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도 사실 조금 잠잠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저 아까도 말씀드린 해지 차원이죠. 예, 보시면 이제 국채 투자에 대한 부분, 네. 현재 한 10년물 금리가 4.5% 이상. 높은 이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예, 아닌가요? 계속 4.5%에서 거의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매수요에 대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4.5%라면 금리가 실질적으로 약한 건 아니거든요. 작은 네. 건 아닙니다. 큽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은행 파산이라든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달러와 금이 있겠죠, 그죠? 그쵸. 투자했던 부분은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유지를 하면 시장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좀 단기는 강세로 보이고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약세로 급변할 경우는 리스크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완전 하락 추세 있죠, 그죠? 그러게요. 예, 하락 추세인데 엄청 여기 보시면 내려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데스키 바운스가 될지 아니면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약세는 추세지만은 단기 반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6월이나 7월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금리와 함께 조정 구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 불안하다 조금은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이런 부분은 미국 주식은 여전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변동성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네. 무거운 뭐 저희 말하는 뭐 테슬라 예, 이런 부분들이 막 어쩔 때는 막 10% 막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아요. 하죠. 예, 소위 말하는 그 소형주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국내 시장도 실적으로 압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 그리고 코인 투자 이런 부분 풀 베팅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코인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불나방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비중을 막 100%씩 담으시고. 예, 몰빵은 지옥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그 리스크를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레버리지를 만약에 쓴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채 레버리지 ETF 금리 4.5% 아까 말씀드렸죠. 네. 현재 분할 매수가 이제 유효한 부분이긴 합니다. 4.5%니까요. 근데 인버스 전략은 실적으로 보험 개념이에요. 예, 떨어지면 올라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을 실적으로 과도하게 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100%라는 게 내 자산이 지금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 어쩜 이렇게 배짱 좋게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가끔 회원들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몰빵했어요. 아이고. 아니면 뭐 클릭을 잘못했어요. 아니면 뭐 고양이가 눌렀어요. 예, 이런 부분도 핑계 계신데. 대시는 걸까요? 예, 그러면 제가 잘 뭐라 합니다. 실적으로. 그럼요. 예.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좀 고객들이 저한테 문의를 들어오면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잔소리에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나요? 예, 서로 싫어합니다. 네. 예,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투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돈인데 그 돈을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투자를 안 해서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소위 말하는 남의 말만 믿는 거죠. 옆에 순이 엄마가 야, 이 종목 좋대. 10배 간대. 그럼 정말? 그럼 사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순이 엄마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지죠. 안 지잖아요, 그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가서 네. 물어봐요. 순이 엄마 어떻게 돼요? 그럼 순이 엄마는 기다려. 맞아요. 이렇게 되죠, 다 그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다림이 지치면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발 좀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망하죠. 맞아요. 예, 기도가 그럼- 안 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후의 매매는 기도 매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단지 숫자가 변화가 아닙니다.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계 경제를 주도한 미국 시스템 이런 부분이 이제 신뢰금이 같다는 부분인데 그럼요. 이거는 실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럼 그 위상이 지금 어디로 가냐, 어디로 쏠리고 있냐 부분도 우리가 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과 미국이 네. 안 좋다라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라지만 물밑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는 실적으로 공포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공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 시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우리 좀 무섭다 그러면 네. 다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다 던지고 도망가면 바닥에 다 던진 게 또 있겠죠.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운 좋은 누군가는 사람은 주워가나요? 주워 가버리겠죠.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네. 구조적인 흐름에 그리고 데이터, 지표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네. 투자를 하세요. 냉정하게 대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소위 말하는 호들갑 떨면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맞습니다. 맞으면 아프죠, 그죠? 근데 이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가운 심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급함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예. 옆집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크게 들리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옆에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세요. 음. 큰 그림을 보면 시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읽으면 대부분 그렇죠.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으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을 보세요. 그리고 구조적인 흐름을 보세요. 이 부분을 읽기 싫다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네. 밑에 QR코드 있죠? 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과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수치가 하락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국의 위상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차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눈까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예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멀리서 한번 바라봤다라는 거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